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용기에 관한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결혼 후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한 시댁 갈등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넘어가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인 그는 자신의 날카로운 직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끔찍한 진실을 향해 이끌었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시댁 가족들. 하지만 그들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부패, 거대한 이권 카르텔, 그리고 한 순수한 며느리를 파괴하려는 음모까지. 과연 이 아버지는 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마주하게 될 배신과 위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반전까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정의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저는 박현수입니다. 55세이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과거에는 검사였습니다만 몇 년 전 개업을 했습니다. 딸 하나를 둔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날 저녁 저는 딸 수진이가 걱정되어 집에 찾아갔습니다. 수진이는 28살이고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죠. 평소보다 목소리가 힘없어 보여서 무작정 찾아간 거였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자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밥을 해놓고 어디 시댁 음식이라고 내놓을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수진이 시어머니인 이영자 씨였거든요.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니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딸 수진이가 거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영자는 수진이 앞에 서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결혼해서 이 집안 며느리가 된 게 언제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야? 수진이는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는 사위인 민호가 앉아 있었는데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아내가 당하는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이영자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문이 열렸어요. 이영자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사돈 어른께서 갑자기 오셨네요. 저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일어나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만 부어오른 눈과 떨리는 손은 감출 수 없었어요. 수진아, 괜찮니? 네, 아버지.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는 바람에 꺼질 듯 약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죠.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진이가 무릎 꿇고 있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민호를 처음 집에 데려왔던 날 말이죠. 그때 저는 막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던 시기였어요. 아버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민호를 데려왔습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공무원이라고 했고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랜 검사 생활로 단련된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민호의 눈빛 어딘가에 진실하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공무원 출신이세요. 구청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지? 좀 엄격하세요. 전통적인 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듯한 기색이었죠. 저는 그날 밤 수진이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었어요. 수진아,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좋겠어. 아버지, 민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요. 수진이의 눈빛은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딸의 모습이었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식장 문제부터 신혼집 문제까지 모든 걸 시댁에서 정하겠다고 했어요. 수진이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죠. 괜찮아요, 아버지. 시어머니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맡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딸의 선택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온갖 요구사항을 내세웠고 수진이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저는 그때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 검사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정호 검사였는데 현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정호야, 나 좀 부탁이 하나 있어.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이철수라는 사람 아니? 구청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수사했던 사건 중에 관련된 게 있나 찾아볼 수 있어? 김정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철수요? 혹시 강남구청에서 일했던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맞다. 그 사람이야. 형님, 그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건축허가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았거든요. 김정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자세한 내용 좀 알 수 있을까?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김정호는 몇 분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찾았어요. 이철수, 2018년도에 건축허가 관련 뇌물수수로 수사받았는데 증거 부족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았어요.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어떤 의혹? 부동산 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었어요. 그런데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받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안으로 제 딸을 보낸 거였어요. 더 조사해 볼 수 있어? 형님, 조심하세요. 그 사람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김정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 딸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립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철수 가족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철수는 현재도 부동산 관련 일에 손을 대고 있었고 불법적인 일들이 의심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가정 내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영자는 극도로 권위적이었고 며느리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보였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수진이를 그 집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말이죠. 조사 결과를 받은 다음 날 저는 수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처음에 수진이는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자 결국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진이는 평소보다 야위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줘. 시댁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거야? 처음에 수진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아버지한테 다 말해봐.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심하게 대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를 내세요. 민호는 뭐라고 있어? 민호 오빠는 어머니 편이에요.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저더러 참으라고 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고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또 다른 일도 있니? 시아버지가 제 통장을 관리하신다고 하면서 가져가셨어요. 제가 번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통제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계속 아이 가지라고 압박하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하시고요. 수진이는 말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공공장소라 참았어요. 수진아, 이혼 생각해 봤니?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참으면 되는 일인데. 아니야, 수진아. 이건 내가 참아야 할 일이 아니야. 저는 그날 수진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철수의 과거 범죄 기록부터 현재 의심되는 일들까지 말이죠.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야, 수진아. 아버지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시댁에서 널 어떻게 대하는지,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든 걸 기록해둬. 수진이는 무서워했지만 결국 아버지인 제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직접 이철수 집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이영자가 나왔어요. 아, 사돈어른. 갑자기 웬일이세요? 이철수 씨와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영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는 이철수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철수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어려 있었어요. 이철수 씨, 우리 딸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수진이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요. 소중히 여긴다고요? 무릎 꿇려놓고 호통치는 게 소중히 여기는 건가요? 이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영자도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며느리 교육 차원에서. 교육이요? 그걸 교육이라고 부르시는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철수 씨, 2018년도 건축허가 관련 뇌물수수 사건 기억하시나요? 순간 이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오해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받았잖아요. 기소유예가 무죄라는 뜻은 아니죠.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박현수입니다. 전직 검사였고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영자도 남편을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몰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부동산 관련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럼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저는 사립탐정이 조사한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이철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딸에게서 손 떼세요. 그리고 억지로 빼앗은 통장도 돌려주고요. 하지만 이미 결혼한 사이인데 결혼이 감옥은 아니에요. 우리 딸이 행복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끝낼 수 있어요. 그 순간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민호는 당황하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신가요? 민호 씨, 당신도 문제예요. 아내가 당하는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게 남편이 할 일인가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철수를 향해 말했어요. 한 주 안에 결정하세요. 우리 딸을 제대로 대하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목소리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박 변호사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이철수 씨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가 저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 누구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 딸의 안전이에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김정호에게 연락했어요. 정호야, 이철수 관련해서 뭔가 더 큰 일이 있는 것 같아. 형님,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철수가 현재도 부동산 관련 로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로비라고? 네, 대형 건설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더 큰 인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김정호의 말에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가정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 더러 친정에 가서 아버지를 말리라고 해요. 뭐라고? 널 어떻게 했어?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요. 민호 오빠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저는 즉시 차를 몰고 수진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철수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없었어요. 수진이만 혼자 있었죠. 수진아, 괜찮니? 아버지, 시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원망이라니?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곤란해졌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철수가 숨기고 있는 게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현재 진행형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수진아,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아버지, 그럼 민호 오빠는 어떻게 해요? 민호는 자기 선택을 해야 해. 부모 편을 들 것인지, 아내를 지킬 것인지 말이야. 수진이는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철수의 현재 활동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사립 탐정과 함께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철수가 대형 건설사 간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고 상당한 금액의 돈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형님, 이거 큰일입니다. 사립탐정이 가져온 사진들을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이철수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음식점에서 건설사 임원들과 만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대한건설 부사장이랑 신동학 건설 전무입니다. 둘 다 현재 강남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저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철수는 공무원 시절의 인맥을 이용해서 여전히 부정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시댁에서 나눈 대화들을 녹음해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수진아, 우리가 이기려면 증거가 있어야 해. 당신들이 널 어떻게 대하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거야. 수진이는 무서워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가져온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이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조사한다면서? 그런 아버지를 둔 내가 부끄럽지도 않니?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예요. 걱정? 우리 가족을 의심하는 게 걱정이야? 너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는지 알아?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수진아, 장인어른께 말씀드려. 더 이상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민호야, 그럴 수는 없어.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내 편만 드는 거잖아. 결혼했으면 시댁 식구들이 가족인 거야. 저는 이 녹음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시댁에서 수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이철수가 건설사로부터 현금 봉투를 받는 장면을 사립탐정이 촬영한 거예요. 이제 됐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이철수의 현재 범죄 행위부터 시댁의 며느리 학대까지 모든 걸 세상에 알릴 준비가 끝났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후배 검사 김정호가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형님, 조심하셔야겠어요. 무슨 말이야? 이철수 관련 수사에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위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김정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압력이라니 누구에게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철수 뒤에 상당한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김정호가 다시 연락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이철수 건은 그만 두셔야겠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그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압력이 너무 심해서 저는 김정호가 변한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호가 이철수 쪽과 거래를 했던 거예요. 자신의 승진을 위해 저를 배신한 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다른 검사 동료로부터 들은 소문이었어요. 현수야, 김정우가 요즘 이상해. 갑자기 부장검사 라인이랑 가까워졌다더라.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철수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다른 검사들한테 얘기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어.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후배가 저를 등에서 칼로 찌른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더욱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시아버지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해요. 뭐라고?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와서 짐 싸라고 해요. 잠깐 지방에 가야 한다면서요. 저는 즉시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는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고 이웃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이철수가 수진이를 이용해서 저를 협박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사라진 후 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김정호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립탐정과 함께 이철수의 동선을 추적했고 마침내 수진이가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경기도 어느 펜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곳으로 향했어요. 펜션에 도착하자 이철수가 나타났습니다. 박 변호사, 드디어 오셨군요. 내 딸 어디 있어? 안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모두 넘겨주셔야 해요. 그럴 수는 없지. 그럼 딸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철수는 협박을 했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언론사와 검찰에 미리 전달해 둔 거였죠. 이철수 씨, 이미 늦었어요. 내일 아침 신문에 당신 이야기가 실릴 겁니다. 이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시작할 거고요. 그럴 리 없어요. 김 검사가. 김정호요? 김정호도 같이 조사받을 거예요. 당신과의 거래 내용까지 다 증거로 제출했거든요. 저는 이철수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즉시 내 딸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이철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수진이를 풀어주었죠. 아버지. 수진이는 제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신문에 이철수의 범죄 행위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건설업체로부터의 뇌물수수, 공무원 시절의 비리, 그리고 며느리 학대까지 모든 게 세상에 알려졌어요. 김정호도 결국 징계를 받았고 이철수는 구속되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이철수가 구속된 후 수진이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부모 편을 들었고 수진이를 지키려 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제가 내린 결정이 맞을까요? 수진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그런 사람들과 살면서 행복할 수 없잖니. 이혼은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었어요. 이철수 가족들도 더 이상 수진이를 붙잡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몇 달 후 수진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작은 법무법인을 차렸어요. 아버지, 저도 법무사 자격증을 따볼까 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수진이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가정폭력이나 시댁 갈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말이죠. 저희 법무법인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돕자는 의미였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 중요한 건 지금이야. 네,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수진이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모든 고생이 보람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는 매일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시댁 갈등으로 고생하는 며느리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까지 다양해요. 수진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가 그랬듯이 반드시 길이 있을 거예요. 수진이의 이런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저 역시 과거 검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법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진이는 새로운 사랑도 시작했어요. 같은 법무사 일을 하는 좋은 남자를 만났죠. 이번에는 정말 수진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수진아. 넌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 저희 부녀는 이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수진이와 제가 그것을 증명했듯이 말이죠. 이것이 저희 부녀의 이야기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이야기 말이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